안녕하세요, 새 박사입니다. 무슨 말 할 거야? 그다음 몇 명이 있어?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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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뭐라고? 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잉어밍어 눌러주세요. 이거 보고 해야지. 다시. 하피 하피 하피. 아니지. 다시. 구독, 좋아요.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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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안녕히 계세요. 하피, 하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기로 했는데 영상을 더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가게에 뭐 가게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뭐 물건을 제가 막 여기서 팔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무실에서 항상 이 사무실에 상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잠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장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야 이거 도자기 좋네요. 야 이거 테토가 좋아요. 자 이거 뭐 굽이 좋아요. 내가 발색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대체 이거 유약이 좋다. 테토가 좋다. 자, 무엇을 보고 유약이 좋고 어떤 모습에서 테토가 좋다라고 하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화에서 전사가 여러 가지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청화도 너무 이제 전사를 잘 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만복문, 뭐 천복문 또는 뭐 천수문, 만수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똑같은 글자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 써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기본 청화에서 어떻게 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자기를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야 이거 테토가 좋아. 테토가 좋아. 자 테토가 좋고 유약 발색이 좋다. 뭐 발색이 좋다. 유약이 좋다. 야 보광이 살아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테토가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당연히 모르지요. 왜? 좋은 테토의 도자기가 있어봐야 테토가 좋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테토 도자기를 여러 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보지 않고는 절대 테토가 좋다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테토가 좋으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기본적인 그 토양이 좋으면 도자기의 밑굽은 어떻게 될까요? 도자기는 굉장히 무겁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게 되지요.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도자기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다 보니 그 틈으로 때가 잘 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밑굽 보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토가 좋다라고 하면 백자의 어떤 그런 기본 색이 있습니다. 구웠을 때 유약을 발라서 구웠을 때 나타나는 백자의 색, 그 색깔이 뽀얗게 순백색의 백자 색깔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설백이 있고 남백이 있고 순백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백은 거위알처럼 약간 푸르스름한 어떤 그런 백자. 설백은 눈이 오는 것처럼 눈의 어떤 그런 빛깔. 순백은 우리가 말하는 흰색의 크레파스처럼 순수한 백자. 그래서 이런 순백, 남백, 설백 여러 가지 백자의 색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제 좀 구분해내야 되고
해수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유면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야, 태토가 좋네. 야, 이것은 색깔이 좋아요. 빛깔이 좋아요. 굽이 좋습니다. 자, 밑굽에는 장난친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밑굽이 깨끗한 것을 먼저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자기를 고를 때는 밑굽이 깨끗한 것을 고르자라는 겁니다. 도자기는 무엇이 목적일까요? 도자기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국 도자기, 그릇 또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기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흙바닥에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정갈하게 닦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에 때가 더럽게 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바닥에 두고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도자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장식용이었겠지요. 거의 대부분. 실생활을 하더라도 장식입니다. 이것을 안방 어디 한 군데에다가 아니면 거실이나 어디 책장 옆이라든가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세워두는 겁니다. 지통 실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은 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바닥에 때가 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일부러 더럽게 하는 겁니다. 왜 바닥을 일부러 더럽게 할까요? 세월의 흔적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래 굽을 보여주세요. 굽을 보여줬어요. 굽이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자꾸 된 겁니다. 물론 실제로 오래된 것 중에서 밑굽이 약간 지저분한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라든가 중국 북경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 실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국보급 기물들은 밑굽이 지저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깨끗합니다. 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굽이 깨끗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어제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굽에는 세월의 흔적이 반드시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밑굽 보여주세요. 밑굽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좀 걸러두시는 게 그게 아무래도 좋은 도자기를 고를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도자기를 고를 때 밑굽이 지저분한 거는 일단 거릅니다. 밑굽이 깨끗한 것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도자기는 수천, 수만, 너무너무 많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도자기가 국내에 유통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도자기가 있는데 굳이 애써서 확률이 떨어지는 것에 그렇지 않아도 확률 좋은 걸 찾기가 어려운데 굳이 애써서 확률이 없는 것에 우리는 모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뭘 고르자? 밑굽을 보자. 밑굽이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하자? 일단 거르자 라는 겁니다. 일단 거르자. 오늘 못 사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귀를 좀 막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는 닫고 눈으로 보고 자, 경매사들의 말을 100% 신뢰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제 말도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밑굽을 보고 밑굽이 지저분한 것은 일단 한번 걸러내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은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개를 사면 8, 9개, 10개가 다 실패하겠지요. 진품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실패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차통입니다. 이거 뚜껑이 있는데 이거 놔두면 저거 덜렁덜렁거려서 오는 사람들이 막 만지고 그러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뭐 내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 한번 보시면 복자를 다양한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문체가 있죠. 문체가 초서, 해서, 행서, 전서. 자, 이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글씨체로 복자를 써놓은 겁니다. 복자의 글자 수가 이거는 이제 만복문 차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자의 숫자가 뭐 만 개가 써져서 만복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찰만자를 쓰죠. 뭐 그래서 이제 복자가 이제 가득 차 있다. 뭐 천복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글자 수가 1000개. 그럼 천복문. 100개가 넘어가면 천복문. 또 1000개가 넘어가면 만복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뭐 만복문, 천복문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자, 우리가 태토가 좋다라는 말을 하지요. 백자, 발색이 좋다. 자, 유면이 좋다라고 하지요. 자, 요렇게 뽀얀, 아주 뽀얀 흰색, 깔끔하고 깨끗한 이런 흰색의 어떤 그러한 가지고 있으면, 네? 기형의 유면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굽을 한번 볼까요? 굽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굽은 하얀 굽이 좋다랍니다. 자, 이 굽 상태가 새하얗고 깔끔하고 때가 묻지 않은 것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새하얗지요. 자, 굽이 괜찮습니다. 때가 요렇게 끼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일부러 묻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때가 요렇게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안쪽 보십시오. 안쪽도 안쪽 색깔과 여기 있는 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지요.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래에 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굽이 있는데 물건을 놨을 때 어디에 때가 묻어야 될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주카포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쪽 부분에 때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안쪽 움푹 들어간 이 부분까지도 이것과 똑같은 색의 때가 묻어 있다. 자, 이 말이 될까요? 자,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같은 색으로 어떻게 때가 낍니까? 이건 바닥에 뒀으면 바닥에 닿는 면적만, 바닥에 닿는 부분만 때가 약간 묻을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태토가 좋고 발색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래가 유면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유면은, 아래 닿는 면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때가 끼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상 계속 이어서 찍겠습니다. 우리 집 귀남이 늦둥이가 왔거든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밑굽이, 자, 이 튀어나온 부분, 요철처럼 튀어나온 부분과 튀어나와 있는 이 굽 부분은 반드시 이것과 색이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도 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이것과 이거 색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토는 괜찮습니다. 태토는 순백으로 하얗게. 기본적인 토양은 좋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뭘 했다? 오래된 것처럼 흔적을 남겼다. 그 다음에 백자의 색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반짝반짝하니 모든 불빛이 전부 다 비쳐서 나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광이라고 합니다. 자, 적광과 보광은 속에서 은은히 나오는 빛깔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빛을 흡수를 하지요. 그런데 적광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이 부시는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복문, 만복문 또는 천수문, 만수문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청화로 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가 정확히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쓴 건지 이것을 전사로 붙인 건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썼는지 아니면 글자를 전사로 붙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글자 하나만 보는 겁니다. 같은 글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글자 모양을 봤습니다. 복자 중에서. 그럼 이거랑 똑같은 글자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지요? 돌아가서 이쪽 면에 있습니다. 자, 양손을 놓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두 글자를, 똑같은 글씨를 찾습니다. 똑같은 글씨를 찾아서 이 똑같은 글씨에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휘어져 들어가고, 똑같은 부분에서 돈날이 생기고, 돈점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같은 부분에서 같은 모습을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는 같은 글씨다. 번짐이 같다. 이건 100% 뭡니까? 전사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100% 전사입니다. 글씨를 전부 다 전세품이라든가 진품 같은 경우는 글씨를 전부 다 일일이 새겨 넣었겠지요. 일일이 새겨 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새기기 힘드니 어떻습니까? 글씨를 오려서 붙인 겁니다. 글씨의 간격과 글씨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전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삐뚤삐뚤하지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지막 엔딩의 점이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이 엉성한 것을 글을 썼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복문이나 만복문이 나오는 어떤 그러한 도자기를 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일일이 이런 큰 돋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면 좋지요. 근데 눈으로 확인할 시간과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없지요. 막 경매에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일단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발색이 좋고 태토가 좋아도 굽에 장난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세월이 오래되고 또 시대가 흘러간 도자기들은 전부 다 밑굽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밑굽이 바짝 말랐다, 마르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런 것들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밑굽이 바짝 마르면 여러분들 찰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덜 말랐을 때, 말랐을 때, 안 말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색이 점점점 연해지지요. 연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좀 더 연한 황토빛으로 변하게 되지요. 물론 태토가 무엇이냐? 이게 고령토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오는 토양인지 이 토양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토양에 따라서 태토 빛깔은 달라지고 송대의 토양이 다르고 명대의 토양이 다르고 왜? 경덕진 토양이 백색이기 때문에 청이나 명대의 토양이 진품 도자기들은 거의 대부분 백색 토양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많이 침전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태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숨이 된 태토 이런 것은 철분이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태토와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태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깨끗하지요? 잠시만요. 우리 늦둥이가 부릅니다. 왜?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듯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듯 깨끗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우리가 도자기를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자기
뭐 제가 뭐 많이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도자기를 뭐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아니고 그래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